안녕하세요. 보험과 세금 강의를 맡게 된 윤희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먼저 배우실 내용은 이제 법인과 개인 계약을 위한 회계 및 조세, 과세 체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단 보험과 관련해서 영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보험에 대한 마케팅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상담을 위해서는 이제 회계 및 또 세금에 대한 부분도 기본적인 지식은 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업자들에게 접근하는 이제 영업 방법으로서는 이 회계와 세무에 대한 지식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 기본적인 내용 위주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회계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요. 자, 우리 회계라는 것은 어떤 기업, 기업에 대한 정보를 그 기업과 관련된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는 기업에 대한 내용을 그 관련된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재무제표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 회계에서 얘기하는 재무회계 속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 회계에는 이제 세무회계라는 게 있어요. 세무회계라고 해서 이 세무회계는 바로 이제 세금 신고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금 신고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사실은 회계와 이제 세금은 약간 별개의 구조가 별개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의 관심사는 이 세금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컨설팅을 위해서는 이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또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떤 상담을 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세금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이 세금이란 것이 결국 국가 입장에서는 수입이 되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수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세금을 받아와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필요한데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그 책을 보시면 뭐 조세의 의의라고 있는데 뭐 이론적인 얘기인데요. 결국 이 조세라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이제 필요한 때 우리가 금액을 활동하기 위해서 이제 수입을 조달한다. 세금으로서 수입을 조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재정 수입. 재정 수입 조달 목적으로 이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세금의 특징은요. 세금의 특징은 자, 우리가 강제적으로 징수한다는 특징이 있죠. 즉 어떤 요건만 충족이 되면 국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세금은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헌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세금을 통해서 이제 정치적 또는 경제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금은 크게 자, 국세와 지방세로 우리가 구별한다고 얘기를 해요. 세금은 크게 두 가지, 국세와 지방세. 자, 이거는 이제 국가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된다. 그래서 이 국세라는 것은 보통 세무세 내는 것들. 이거는 시구에 내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국세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직접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케이스다. 근데 이 지방세는 보통은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 고지서를 보고 납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큰 특징은 그런 식으로.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어떤 수입이 더 크겠어요? 국세와 지방세 비교해 봤을 때는 국세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얘기가 이제 조세의 분류, 2번 조세의 분류라고 해서 이제 국세와 지방세를 구별해 놨고요. 그 주체는 국가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구별해 놨고요. 다시 국세는 내국세와 간세를 구별해 놨네요. 자, 간세란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야? 우리가 물건, 해외에서 물건 수입할 때 부과하는 우리 간세청, 세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국세는 이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세금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말씀드렸고, 자, 거기 내국세에 보면 직접세와 간접세란 말이 있어요. 직접세와 간접세가 뭔지 그 의미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는데 먼저 간접세부터 얘기를 해보면, 이 간접세란 것은 자,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담세자라고 해서 실질적인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둘이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세고, 여기 일치가 되면 직접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라는 세금 생각해 보시면요. 자, 이 부가가치라는 세금은 기본적으로 누가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느냐?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자들이에요. 하지만 이 부가가치세를 누가 내고 있냐? 사실 여러분들이 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커피 한 잔을 구입하실 때 거기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항상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거죠. 소비할 때마다 거기는 부가가치세 10%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라는 거죠. 최종 소비자. 그래서 이렇게 둘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이제 간접세고, 이게 부가가치세가 가장 대표적인 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 보면 개라고 되어 있는 건 개별 소비세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세를 얘기한다. 자, 반면에 직접세라는 것은 소득세와 법인세 같은 경우 있는데, 우리 소득세라는 것은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한 세금이고요. 법인세는 우리 회사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 체계를 보시면, 자, 고음 그림과 똑같은데 이제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고, 뭐 내국세, 간세, 목적세가 있는데, 자, 지방세 쪽에 보시면 지방세는 다시 도세와 시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먼저 취득세부터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면, 자, 취득세는 뭘까요? 우리 어떤 부동산, 대표적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 취득세라는 세금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재산세 같은 건 뭐야? 우리가 땅, 토지 또는 건물, 그다음에 주택 이런 것들 소유하고 있으면 이제 재산세라는 것이 이제 고지가 부과될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자동차세,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자동차세 발생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그 지방소득세는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린 걸로 하겠고, 자, 4장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주요 조세 체계라고 해서, 자, 요거 갖고 이제 한번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세금은 이제 크게 소득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 소비할 때 내는 세금,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은 특히 우리 개인, 직장인과 뭐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이런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소득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들, 법인이 소득이 발생할 때 내는 세금이 바로 법인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는 겁니까? 이 소득세란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간의 어떤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5월달에 신고하는 겁니다. 5월달에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한 게 원칙이고요. 다만 일정 규모가 넘어버리면 성실 신고라고 해서 6월달에 6월달까지 이제 신고하는 것들이 있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라고 해서 일정 규모가 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6월에 따라 신고한다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법인이라는 것은 우리 법인이 사업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 이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12월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대다수다 보니까 요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3월 달에 그 본점, 그 법인의 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할 때 내는 세금 중에 개별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이고, 이 개별 소비세라는 것은 좀 이제 고가의 품에 대해서, 고가 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에 더 특별히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비할 때마다 얼마씩 내는 거다, 10%씩 내는 세금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되겠죠.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그걸 보유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처분했을 때 내는 세금이 있어요. 자, 부동산 같은 거, 주택을 샀을 때는 이제 취득세를 내는 것이고, 자, 보유했을 때는 재산세. 근데 일정 규모가 넘어버리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라고 하고, 이제 보유서 개편안이 나와서 우리가 지금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 좀 더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유세를 인상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곧 발표될 거죠.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상속세와 증여세도 취득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상속세는 뭐니까 우리가 돌아가신 분 재산을 이제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 이제 그 배우자와 살아있는 자녀들을 상속인이라 하죠. 우리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기 때문에 그때 상속세라는 이제 세금을 내는 거죠.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이 될 때만. 그리고 증여세는 뭐예요? 살아있을 때 부모 소유의 뭐 아파트나 땅을 자녀 등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다면, 생전에 무상으로 증여한다면, 주는 사람 증여자, 받는 사람 수증자를 했을 때 받는 사람 수증자가 내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고, 흔히 볼 수 있는 세금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방세는 뭐가 있다? 결국 취득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산세. 자, 나머지는 다 뭐예요? 국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자, 아까 우리가 지방소득세라는 게 있었는데, 자, 요거는요, 우리가 소득세가 만약에 500이 나오면, 500이 발생했으면 그 소득세는 국세고 여기에 10%가 지방소득세를 해서 50이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또 마찬가지로 법인세가 만약에 1000원이 발생했다면 지방소득세는 10%인 100원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즉, 이 지방소득세 특징은 그 법인세와 소득세라는 게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10%만큼이 지방소득세로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4절 우리나라의 주요 조세 체계까지 한번 쭉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책자에 보시니까, 자, 그럼 국가 입장에서 어떤 수입이 가장 크냐? 이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가 가장 큰 수입을 차지하게 된다. 다양한 세금이 있지만 큰 비중은 결국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서 법인 또는 개인 계약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 이제 조세 체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서, 자, 상담을 위한 필요한 국세기업법 체계라 해서 조금 사실은 굉장히 세법에서 이론적인 파트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거 좀 아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깊게 들어가지 않고요. 최소한 우리가 좀 이해하는 목적에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7가지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한번 넘겨보시고,